포항 해병대 1사단 연병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오후 훈련 시간, 갑작스런 비상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단장님이 오신다. 불시 방문이다. 전원 집합.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연병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모두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박지훈 소장이 먼저 내렸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험 있는 사단장의 얼굴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극진히 모시는 듯한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해병들이 동시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박지훈 소장의 입에서 충격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김병태 상병? 김병태 상병은 어디 있나? 순간 모든 시선이 대열 한가운데 서 있던 한 병사에게로 쏠렸습니다. 김병태 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6시 가슴 뭉클한 실화를 전해드리는 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릴 겁니다. 자, 그럼 며칠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사흘 전 금요일 오후 포항 시외 버스터미널은 여느 때처럼 북적거렸습니다. 김병태 상병이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이제 막 외박을 나온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 동안 모은 휴가비 3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어머니께 드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번 달 약값은 이걸로 충분하시겠지. 그가 터미널을 가로질러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무언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가 쓰러졌네. 누가 119 좀 불렀어요? 아까 누가 부른다고 했는데. 김병태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자 바닥에 쓰러진 노인이 보였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할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병대 훈련소에서 배운 응급처치 요령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그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자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김병태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 좀 주실 분 없으세요? 김병태가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터미널 매점 아주머니 김순자 씨가 급히 생수병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이 할아버지 아까부터 터미널을 계속 배회하시더라고요. 뭔가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김병태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간신히 물을 삼켰지만 여전히 의식이 혼미해 보였습니다. 구급차는 언제 오는 거예요? 누군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병태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다행히 공사장에서 일하며 단련된 체력 덕분에 할아버지를 업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택시 좀 잡아주세요. 터미널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에 할아버지를 태운 김병태는 기사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포항 성모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김병태는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가끔씩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야. 부대로. 애들이. 김병태는 할아버지가 혹시 예전에 군인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김병태는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료진이 신속하게 할아버지를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정수민 의사가 나와서 김병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탈수와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에요. 수액 맞으면서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김병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입원 수속을 하셔야 하는데요. 아,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환자분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지갑이나 신분증도 없고. 김병태가 할아버지의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휴대폰도 지갑도 없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 비용이라도 수납하셔야 하는데 오늘 치료비가 대략 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병태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놀란 눈으로 김병태를 바라봤습니다. 모르는 분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시면 가족분들 연락처를 알 수 있겠죠. 김병태는 수납 창구로 가서 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남은 돈은 10만 원. 어머니께는 이것만이라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병태는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응급실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잠들어 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조금씩 혈색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정수민 의사가 다시 한번 회진을 돌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김병태를 보며 감탄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모르는 분인데 병원비까지 내시고. 김병태는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던 눈동자가 서서히 김병태를 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의식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김병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포항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할아버지. 터미널에서 쓰러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김병태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김병태의 짧은 머리 그리고 목에서 살짝 보이는 군인 인식표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네, 군인인가? 네, 해병대 1사단 3중대 김병태 상병입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병태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떨리는 손을 뻗어 김병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놀라울 정도로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병태? 병태야. 할아버지가 흐느끼며 김병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병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김병태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분이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네요. 탈수 증상이 심했던 데다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 증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병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누군가와 착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이 어디신지 아세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집이 포항? 아니야, 서울. 아니, 잘 모르겠네. 기억이 혼란스러운 것이 확실했습니다. 김병태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은 일단 입원실로 옮기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김병태는 일어서려다가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라. 병태야, 가지 마.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병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엇이 이 할아버지를 이토록 슬프게 만드는 걸까요?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약속합니다. 김병태는 할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놓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그는 주머니에 남은 10만 원을 만졌습니다. 내일 아침 부대 복귀 전에 다시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김병태는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이미 기울어 저녁 노을이 포항 앞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영숙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병태 왔구나. 밥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요. 엄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병태는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가 거의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달 약을 거의 다 먹으신 것 같았습니다. 김병태는 남은 10만 원을 꺼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엄마, 이번엔 이것밖에 못 드려요. 다음 달에 더 많이 가져올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고맙다. 너도 부대에서 쓸 일이 있을 텐데. 김병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김병태는 문득 병원에 있는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그날 밤 김병태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물 어린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병태는 부대 복귀 전에 병원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병원 입원실에 도착한 김병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실 앞에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표정으로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찾았어요. 포항 성모병원이에요. 네, 다행히 큰일은 없으신 것 같아요. 박지은 씨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가려다가 김병태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어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신가요? 김병태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지은 씨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집을 나가시는데 이번엔 포항까지 오셨네요. 병원비도 내주셨다면서요?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계속 병태라는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성함이? 김병태입니다. 해병대 1사단 복무 중입니다. 박지은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지은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병태, 그 이름이었군요. 아버지가 그토록 부르시던. 김병태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요? 박지은 씨는 한숨을 쉬며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병태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해병대 장교셨어요. 지금은 치매 때문에 많은 걸 잊으셨지만 유독 군대 시절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으세요. 특히 특별한 부하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병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지은 씨가 이어 말했습니다. 26년 전 일이래요. 연평해전 때 아버지 밑에 김병태라는 하사가 있었대요. 아버지를 구하고 전사하셨다고. 김병태는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의 해병이 할아버지를 구하고 전사했다니.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그렇게 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듣고, 네, 아마 그 기억이 떠오르셨나 봐요. 아버지는 그 일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어요. 자신 때문에 젊은 부하가 죽었다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병실 안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태야, 병태 왔니? 김병태가 얼른 병실로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김병태는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김병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자네, 정말 김병태인가? 네, 할아버지. 김병태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김병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김병태는 할아버지를 달래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할아버지 도와드린 거 후회 안 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박지은 씨가 들어와서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다른 분이에요. 그때 그 병태가 아니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이 아이도 병태야. 나를 또 구해준 병태야.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병태는 어제 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26년의 시간을 넘어 같은 이름의 해병이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구한 것입니다. 박지은 씨가 김병태에게 물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였죠? 제가 다시 드릴게요. 김병태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받으셔야 해요. 20만 원이었다고 들었는데. 김병태는 계속 거절했지만 박지은 씨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이 아이가 싫다는데 왜 자꾸 강요하니? 병태는 원래 그런 아이야. 대가를 바라지 않아.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1999년 6월, 연평도 서쪽 해상, 북한 경비정이 기습했을 때 병태가 나를 밀쳐내고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지은 씨가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김병태는 시계를 봤습니다. 부대 복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급히 김병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부대니? 포항 해병대 1사단 3중대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사단. 내가 있던 곳. 박지은 씨가 김병태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안정되시면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은데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김병태는 자신의 군번과 부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태야, 조심해서 가거라. 꼭 무사해야 한다. 김병태는 뒤돌아 할아버지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답례를 하려 했습니다. 비록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경례에는 오랜 세월이 묻어났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김병태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선배 해병이 26년 전에 할아버지를 구하고 전사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그 할아버지를 구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부대 정문에 도착한 김병태는 위병소에서 귀대 신고를 했습니다. 김병태 상병, 외박 후 귀대합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니 선임인 최강철 병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김병태, 외박 잘 다녀왔냐? 엄마한테 용돈 잘 드렸고? 김병태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병장님. 그나저나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최강철 병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병태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병태는 불침번을 서며 초소에 서 있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문득 26년 전 이곳 어딘가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해병이 같은 바람을 맞으며 경계를 섰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병태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 뒤 부대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이틀이 지난 화요일 아침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김병태는 오전 체력 단련을 마치고 막 샤워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유진 일병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선임님, 지금 중대장님이 난리예요. 대대장님도 오셨어요. 김병태와 최강철 병장이 황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중대 간부들이 모두 사무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중대 전체에 비상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연병장에 집결하자 중대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사단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내일 사단장님께서 우리 중대를 불시 방문하신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중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불시 방문이라니. 최강철 병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뭔가 큰일 났나? 우리 중대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중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른다. 하지만 사단장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막사 정리, 개인 군장 점검, 모든 것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라. 부대는 순식간에 전투 태세에 돌입한 것처럼 바빠졌습니다. 병사들은 막사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화기를 정비하고 군장을 재정비했습니다. 한유진 일병이 김병태에게 물었습니다. 선임님, 사단장이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예요? 김병태가 대답하기 전에 최강철 병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박지훈 소장님이야. 해병대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이지. 육사 출신의 각종 특수작전에 참여하셨고 지휘관으로서도 완벽한 분이야.
그런데 엄청 엄격하시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최강철 병장이 목을 그으며 으스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부대는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긴장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김병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지훈 소장, 그 성이 왜 이렇게 귀에 익을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난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박지은 씨, 그녀가 할아버지의 딸이라고 했었지. 설마 박지훈 소장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김병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씨가 흔한 성인이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김병태는 또다시 불침번을 섰습니다. 초소에서 경계를 서며 그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퇴원하셨을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새벽부터 들썩였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사단장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연병장에 도열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연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것은 박지훈 소장이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평소 사진에서 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훈 소장이 뒷좌석 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김병태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며칠 전 자신이 구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는 며칠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단장이 왜 민간인 노인을 모시고 왔을까? 박지훈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병태 상병? 김병태 상병은 어디 있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김병태에게로 쏠렸습니다. 김병태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습니다. 최강철 병장이 그를 쿡 찔렀습니다. 빨리 대답해. 김병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병태 상병, 여기 있습니다. 박지훈 소장이 김병태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김병태 앞에 선 소장은 잠시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김병태 상병인가?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박지훈 소장이 뒤돌아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병태와 마주선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야. 이 아이가 날 구해줬어. 병사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박지훈 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다. 이분은 박철수 예비역 중령이시다. 전 해병대 1사단 작전 참모를 지내셨고 1999년 연평해전의 영웅이시다. 병사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연평해전의 영웅이라니. 그것도 예비역 중령이라니. 박지훈 소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장인어른이시다. 이번엔 정말로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단장의 장인어른을 김병태가 구했다고?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김병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연병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김병태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할아버지가 사단장의 장인어른이라니.
박철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들어 김병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사흘 전 포항 터미널에서 쓰러진 날 구해줬어.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자기 휴가비를 다 썼다더구나. 박지훈 소장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김병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실인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병태가 차렷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터미널에서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것을 보고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해병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지훈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휴가비를 얼마나 썼는가? 20만 원입니다. 사단장님. 주변 병사들이 작게 탄식했습니다. 20만 원이면 병사에게는 거금이었습니다. 최강철 병장이 놀란 표정으로 김병태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김병태가 외박 다녀온 후 이상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아이 이름이 김병태라는 거야. 26년 전 연평해전에서 날 구하고 전사한 내 부하와 같은 이름이야. 연병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지훈 소장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치매를 앓고 계신다. 가끔 집을 나가 헤매시는데 이번엔 포항까지 오셨다. 아마도 옛 부대를 찾아오신 것 같다. 소장이 김병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병태 상병, 자네가 장인어른을 구하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훈 소장이 김병태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이 일개 상병에게 경례를 하다니. 이것은 군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병태는 당황해서 얼른 답례를 올렸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김병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좀 봐라. 26년 전 연평해전 직전에 찍은 거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철수 소령과 여러 해병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맨 앞줄에 서 있는 한 청년의 얼굴 아래 김병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날 날 밀쳐내고 대신 총을 맞았어. 22살이었지. 자네와 비슷한 나이야. 김병태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 비슷한 나이의 선배가 26년 전 이 자리에서 복무했고 지휘관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 유언이 중령님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해병대를 부탁드립니다였어. 그 말을 남기고 내 품에서 숨을 거뒀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지훈 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26년이 지나서 같은 이름의 해병이 나타나 또 날 구해줬어. 이게 우연일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해병대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박철수 할아버지가 김병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자네 덕분에 나는 깨달았어. 해병대 정신은 죽지 않는다는 걸.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바뀌어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중대장이 앞으로 나와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김병태 상병은 평소에도 모범적인 병사입니다. 체력은 뛰어나고 성실하며 동료들을 잘 돕습니다. 박지훈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병사라면. 소장이 부관에게 눈짓을 하자 부관이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김병태 상병. 자네의 선행은 해병대의 명예를 높였다. 이에 특별 포상을 수여한다. 김병태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또한 장인어른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것이 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작은 성이야. 자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들었네. 병원비에 보태게. 김병태는 손을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받아라. 이건 내 마음이야. 그리고 26년 전 병태가 남긴 유산이기도 해. 박철수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 전사 후 내가 유족들을 찾아 도우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래서 그 아이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었지. 어려운 해병들을 돕는 기금. 자네는 그 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김병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6년 전 전사한 선배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기금을 같은 이름을 가진 자신이 받게 되다니. 김병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에 모인 동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유진 일병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입대했을 때 김병태가 자신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떠올렸습니다. 재벌가 막내 아들이라고 거만하게 굴던 자신을 참아주고 이끌어준 선임이었습니다. 최강철 병장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병태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공사장에서 일하고 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하던 후임이 이런 일을 해냈다니. 박지훈 소장이 전 병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는가? 이것이 진정한 해병이다. 계급이 높다고 해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체력이 좋다고 해병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해병 정신이다. 소장이 김병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병태 상병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장인어른을 도왔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그 돈을 선뜻 내놓았다. 이것이 26년 전 연평해전에서 보여준 선배들의 정신과 무엇이 다른가? 박철수 할아버지가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젊은 해병들아,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서쪽 바다는 평화로웠다. 우리는 일상적인 순찰을 하고 있었지. 그때 갑자기 북한 경비정이 나타났다. 선제 공격을 해왔어. 우리 배에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김병태 하사가 포탄이 내 쪽으로 날아오는 걸 봤어. 그 아이는 망설임 없이 날 밀쳐냈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탄 파편을 맞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웃으며 말했어. 중령님, 제가 해병이잖습니까? 이게 해병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뒀지. 연병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자책했다. 왜 내가 아니고 그 젊은 아이였을까?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김병태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고 깨달았어. 내가 살아남은 이유를. 이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였구나. 해병대 정신은 특별한 게 아니야. 전우를 위해, 국민을 위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전부야.
박지훈 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임명을 하고자 한다. 김병태 상병을 사단 모범 해병으로 선정한다. 또한 전 부대에 그의 선행을 알리고 해병대 정신의 표본으로 삼을 것이다. 중대장이 김병태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김병태. 내가 우리 중대라는 게 자랑스러워. 박철수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자네 어머니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네. 이건 거절하지 말게. 26년 전 병태가 남긴 유산이니까. 김병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김병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 꿇지 마라. 해병은 무릎 꿇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라. 자네는 자랑스러운 해병이야. 박지훈 소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군. 하지만 오늘 이 만남은 잊지 않을 것이다. 소장이 전 병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해병대.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필승. 박철수 할아버지가 차에 타기 전 김병태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병태야, 무사히 전역해라.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 26년 전 병태처럼, 그리고 너처럼. 차량이 떠나고 연병장에는 병사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김병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최강철 병장이 김병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야, 이 자식아. 왜 말 안 했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을 텐데. 별일 아니에요, 병장님. 별일 아니라니. 너 때문에 우리 중대가 완전 유명해졌잖아. 그리고 최강철 병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나도 많이 배웠다. 진짜 해병이 뭔지. 한유진 일병도 다가왔습니다. 선임님, 저도요. 저 처음에는 군대가 그저 스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중대 회식이 열렸습니다. 중대장이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김병태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병태의 마음속에는 26년 전 전사한 선배 김병태 하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해병이 되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병태의 이야기는 해병대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각 부대에서는 그의 선행을 본보기로 삼아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병태에게 특별 외박이 허가되었습니다. 중대장이 직접 불러서 전달했습니다. 김병태, 오늘 집에 다녀와라. 어머니가 수술 받으신다면서? 네, 중대장님. 하지만 일과 중인데. 사단장님 특별 지시다. 그리고 이거. 중대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중대원들이 모은 거다. 얼마 안 되지만 보태서 써라. 김병태가 봉투를 열어보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중대장님, 이건 받아라. 우리도 뭔가 하고 싶었다. 너 혼자만 멋있을 순 없잖아. 중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병태는 포항 성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실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실이 화려한 꽃으로 가득했고 어머니는 1인실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병태야. 어머니가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너도 모르고 있었구나. 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모든 병원비를 내주시고 가셨어. 내가 자기를 구해줬다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수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수술인데 컨디션은 어떠세요? 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수술비가 다 해결된 건가요? 정수민 의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박철수 이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비용을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수술 후 요양 비용까지도요. 어머니는 아드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김영숙 씨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태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김병태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터미널에서 할아버지를 구한 일, 그 할아버지가 사단장의 장인어른이었던 일, 그리고 26년 전 전사한 김병태 하사의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우리 아들이 그런 큰 일을, 엄마,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요즘 세상에 누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기 돈을 다 쓰니? 그것도 어머니 병원비로 쓸 돈을. 김영숙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박지은 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신가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영숙 씨가 황급히 일어나려 하자 할아버지가 만류했습니다. 누워 계세요. 환자분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니요. 제가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겁니다. 아드님이 저를 구해주셨고 26년 전에는 같은 이름의 해병이 제 목숨을 구해줬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김병태를 바라봤습니다. 병태군, 혹시 시간 있나? 잠시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김병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가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할아버지의 차를 탔습니다. 차는 포항 시내를 벗어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추모비가 서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연평해전 전사자 추모비. 할아버지가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여기 26년 전 전사한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네. 김병태가 추모비를 살펴보니 여러 이름 중에 김병태 하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추모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매년 이곳에 왔었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네. 자네와 함께 오니까.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해병대 모자를 꺼내 추모비 앞에 놓았습니다. 병태야, 이 아이 봐라. 너와 같은 이름의 해병이 또 나타났다. 너처럼 용감하고 너처럼 따뜻한 아이야. 해병대 정신은 죽지 않았어. 김병태도 추모비 앞에 경례를 올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병태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저녁 후에도 가끔 이곳에 와주게. 이 아이들을 기억해주게. 그리고 자네가 보여준 정신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김병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추모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려서 오히려 다행이야. 그래서 포항을 헤매다가 자네를 만났으니까. 이것도 하늘이 준 선물이겠지. 할아버지,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었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김병태의 어머니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김병태는 여전히 성실하게 복무하며 동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여러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례 부대 시찰이 아닌 특별한 목적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연병장에 전 부대원이 집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명의 용사를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김병태 상병, 앞으로 나오시오. 김병태가 당황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병태 상병의 선행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대한민국 군인 정신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김병태 상병에게 화랑무 공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화랑무 공훈장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거의 수여되지 않는 고귀한 훈장이었습니다. 장관이 김병태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전투에서의 용맹함뿐 아니라 일상에서 보여준 희생 정신에도 수여됩니다. 김병태 상병은 그 자격이 충분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박철수 할아버지가 박지훈 소장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김병태 해병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재단은 2명의 김병태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26년 전 전사한 김병태 하사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김병태 상병.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해병대 정신을 실천하는 장병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김병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병태 상병이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면 졸업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김병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공사장에서 일하던 자신이 이제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강철 병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병태 상병을 위하여 경례. 전 부대원이 일제히 김병태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병태도 눈물을 닦으며 답례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병태는 박철수 할아버지와 따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 포항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병태군, 알고 있나? 내 치매가 많이 좋아졌다네. 정말요? 다행이네요, 할아버지. 의사가 그러더군. 기적 같다고. 아마도 자네를 만난 후 마음의 짐이 덜어져서 그런 것 같아. 할아버지가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6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이제야 조금 가벼워졌어. 자네 덕분이야. 할아버지가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도 분명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자네를 보니 그 생각이 드네. 그 아이도 자네처럼 생각했겠지. 해병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태군, 네 할아버지.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든든하네. 해병대가 든든하고. 김병태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하나가 아닙니다. 제 동료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유진도 최강철 병장님도 모두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해병대 정신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게 아니지. 모든 해병이 가슴에 품고 있는 거야. 1년 후 김병태는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전역식에는 어머니와 박철수 할아버지, 박지훈 소장, 그리고 많은 전우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병태는 약속대로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이제는 주간대학으로 편입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 15일이면 그는
포항의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26년 전 전사한 또 다른 김병태를 기리기 위해 어느 날 김병태는 모교에서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제목은 평범한 사람이 만드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온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연을 듣던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배님, 그때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나요? 김병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것은 너무나 많았죠. 새로운 가족, 평생의 인연, 그리고 제가 왜 해병이었는지 깨달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며 재단을 운영했습니다. 가끔 김병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병태야, 내가 나를 구한 게 아니야. 2001년 4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박지훈 대위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념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29살의 젊은 장교였던 그는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은의 아버지, 박철수 중령이었습니다. 아빠가 무서운 분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어제 박지은이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그래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중령은 해병대에서 전설로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연평해전의 영웅이자 부하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지휘관. 그런 분의 딸과 교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박지훈 대위. 뒤에서 들려온 중후한 목소리에 박지훈이 돌아섰습니다. 정복을 입은 박철수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세월이 만든 깊이가 있었습니다. 박철수 중령님, 박지훈 대위 인사드립니다. 박지훈이 각을 잡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박철수 중령이 작게 웃으며 답례했습니다. 편하게 해. 오늘은 상관과 부하가 아니라 딸을 가진 아버지와 예비사위로 만나는 거니까. 두 사람은 기념관 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마주 앉자 박철수 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자네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 육사 수석 졸업에 최연소 대위 진급. 대단한 이력이야. 과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는 스펙보다 사람을 봐. 자네는 어떤 해병이 되고 싶나? 박지훈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부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중령님처럼요. 박철수 중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나처럼? 나는 부하를 지키지 못한 지휘관이네. 그의 목소리에 깊은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박지훈은 2년 전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김병태 하사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그 일은 자네도 언젠가는 부하를 잃을 거야. 그때 자네는 어떻게 견딜 건가?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박지훈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지휘관이 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박철수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답이야. 하지만 실제로 겪으면 달라. 매일 밤 그 아이 얼굴이 떠올라. 왜 내가 아니었을까? 왜 그 아이였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수 중령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를 정말 사랑하나? 네, 그렇습니다. 군인의 아내가 되는 건 쉽지 않아. 특히 해병대 장교의 아내는 더더욱. 자네가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박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목숨을 건다.
박철수 중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 함부로 하지 마.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2002년 10월 포항 해군기지 교회. 박지훈과 박지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 대부분이 군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해병대 장교들이 많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박철수 중령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아빠, 울면 안 돼요. 곧 입장해야 해요. 박지은이 아버지의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지은아, 행복해야 한다. 아빠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잖아요. 지훈 씨는 아빠를 정말 존경해요. 그 친구 좋은 해병이야. 아니, 좋은 사람이야. 너를 맡길만 해. 버질로드를 걸으며 박철수 중령은 딸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는 박지훈을 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은이를 지켜주겠지. 내가 병태를 지키지 못한 것처럼. 아니, 이 아이는 지킬 거야. 신랑에게 신부를 인도하며 박철수 중령이 박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탁하네. 맡겨주십시오, 아버님. 그날 처음으로 박지훈은 박철수 중령을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철수 중령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피로연에서 박철수 중령이 축사를 했습니다. 박지훈 대위는 내가 본 해병 중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강직한 장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내 딸을 보는 눈을 보니 그보다 먼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지훈을 향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위. 아니, 이제 아들이구나. 고맙네. 내 딸을 선택해줘서. 2005년 7월 박지훈의 관사. 새벽 3시 박철수 중령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깬 것입니다. 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박지훈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인어른이 관사에 머무는 동안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깨웠나? 미안하네. 아닙니다. 저도 막 일어났어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박지훈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또 그 꿈이었나요? 응. 병태가 나를 밀치는 장면. 그 아이가 쓰러지는 장면. 매번 같은 꿈이야.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소령으로 진급하면 연평해역 근무를 자원하려고 합니다. 박철수가 놀란 눈으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곳을 지키는 것이 김병태 하사와 같은 선배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철수가 박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 같은 후배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해병대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전우회에 대해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인과 사위가 아닌 선배와 후배 해병으로서 2010년 3월 국방부 청사. 박지훈이 드디어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최연소 장군이 탄생한 것입니다. 진급식에 참석한 박철수는 이제 예편한 예비역 중령이었지만 사위의 진급이 자신의 일처럼 기뻤습니다. 축하하네, 장군. 아버님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자네의 노력과 실력이지. 진급 파티가 끝난 후 박철수는 박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제 장군이 됐으니 더 많은 부하를 책임져야 해. 준비됐나? 네, 아버님. 아버님께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내게 배운 거? 부하를 가족처럼 아끼되 원칙은 지킨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는다.
박철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내가 죽더라도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잊지 말아주게. 특히 김병태, 그 아이를. 박지훈이 장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 서울대학병원.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듣고 박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지훈이 아내를 안아주며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박철수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더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님. 내가 만약 너희를 못 알아보게 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라. 아버님.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해병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네가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 박지훈은 운전하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백미러로 본 장인의 얼굴은 여전히 의연했습니다. 그날 밤 박지훈은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그동안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님을 지켜드릴 차례다. 김병태 하사가 아버님을 지켰듯이 나도 끝까지 아버님 곁에 있겠다. 2023년 4월 포항. 박철수가 또 집을 나갔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지훈은 휴가를 내고 장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님이 주로 가시는 곳이 어디죠? 포항이에요. 옛 부대가 있던 곳. 박지은의 말에 박지훈은 곧바로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박철수는 해병대 1사단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박지훈이 달려가자 박철수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죠? 가슴이 아팠지만 박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지훈입니다. 아버님 사위요. 사위, 내가 결혼을 했나? 박철수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박지훈? 해병대 소장 박지훈? 네, 맞습니다. 자네가 왜 날 아버님이라고 부르나? 우리가 그런 사이였나? 박지훈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버님 딸 지은이와 결혼했습니다. 21년 됐죠. 박철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가 결혼을 했구나. 좋은 사람 만났나? 네, 아버님. 저희 행복합니다. 그래, 다행이야. 근데 자네, 낯이 익은데, 우리 어디서 만났나? 박지훈은 장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모셨습니다. 차 안에서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병태를 찾아야 해. 병태가 어디 있지? 병태요? 김병태 하사. 내 부하야. 좋은 아이지. 꼭 찾아야 해. 박지훈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장인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김병태 하사가 살아있었습니다. 2025년 7월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박철수가 또다시 길을 잃고 포항을 헤매다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김병태 상병을 만났습니다. 박지훈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장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훈이? 놀랍게도 박철수가 사위를 알아봤습니다. 네, 저예요. 병태를 만났어. 김병태를 만났다고. 처음에 박지훈은 또 장인이 혼란스러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하고 실제로 김병태라는 해병이 장인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름이 정말 김병태라고요? 네, 사단장님. 김병태 상병입니다.
부관의 보고를 들으며 박지훈은 운명을 느꼈습니다. 26년 전 전사한 김병태 하사와 같은 이름의 해병이 장인을 구하다니. 장인을 모시고 부대를 방문한 그날, 박지훈은 김병태 상병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젊은 해병의 모습에서 장인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마음 편하게 사세요. 김병태가 돌아왔잖아요. 그래. 병태가 돌아왔어. 박철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2025년 9월 박지훈의 집. 김병태 상병 사건 이후 박철수의 치매가 놀랍게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철수와 박지훈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님. 고맙네.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치매에 걸렸을 때도 날 버리지 않고. 박지훈이 장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제 아버지십니다. 친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박철수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뭘 가르쳤나? 해병이 무엇인지, 리더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도 자네에게 많이 배웠네.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인과 사위를 넘어 이제는 진정한 부자지간이 된 것입니다. 아버님,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뭔가? 김병태 상병을 제가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훌륭한 해병, 아니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특별해. 26년 전 병태의 영혼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뭔가? 아버님이 만드신 김병태 장학재단. 제가 이어받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더 많은 김병태 같은 해병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네가 내 사위여서, 아니 내 아들이어서 정말 자랑스럽네. 그날 밤 박지훈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버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24년 전 처음 만났을 때는 무서운 상관이었고 결혼할 때는 엄격한 장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셨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리고 아버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들로서의 도리다. 해병대 정신은 단순히 군대 정신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희생, 그리고 사랑이다. 아버님과 나 그리고 김병태 하사와 김병태 상병으로 이어지는 이 인연이 그것을 증명한다. 에필로그 2025년 10월 현재 박철수는 여전히 가끔 기억을 잃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박지훈은 해병대 소장으로서 부하들을 이끌며 장인에게 배운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박철수의 집 거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지훈과 박진은 그리고 그들의 두 아이들. 박철수가 손자들과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해병대였어요? 막내 손자의 질문에 박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해병대였단다. 아빠처럼 멋있었어요? 아빠가 더 멋있지. 할아버지보다 훌륭한 해병이야. 박지훈이 장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이야말로 진정한 해병이십니다. 박철수가 사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해병이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지. 창밖으로 포항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젊은 해병들이 오늘도 나라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김병태 상병처럼, 그리고 26년 전 김병태 하사처럼. 박철수와 박지훈 두 해병의 우정은 단순한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같은 신념을 공유하고 같은 아픔을 나누며 같은 미래를 꿈꾸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해병대 정신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계급과 나이를 초월하여 진정한 전우애로, 그리고 가족애로 승화되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